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30대 중반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할머니와 함께 자라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홀로 딸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사업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어서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그것만 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사실 아버지는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전 재산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열심히 벌었으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그 말에 동의하셨죠. 아버지의 성격상 자식이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을 보기 싫어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제게 예에 바르게 자라도록 살필 때도 영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엄격한 아버지는 학업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모든 것을 쏟아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 좋은 대학도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유일한 결점인 이혼이 되었어요. 시댁 가족들의 무례하고 부끄럽지 않은 행동으로 결혼한 지도 4년 안 돼서 질릴 정도로 지겨웠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걸 보니 상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빠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4년이 정말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남편 조건을 본다면 결혼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연애할 때부터 제 연봉이 훨씬 높았고 시댁에 비하면 친정도 여유로웠지만 남편은 해야 할 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걱정하셨어요. 너무 좋게 보셨어요. 딸이어서 더 잘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럼 다행이지만 그 다행 때문에 더 걱정돼요.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아버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사랑 많이 받고 많이 배워서 잘 자라. 어느새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하네. 허허, 우리 딸은 잘 자랐어. 누구 딸인데, 하지만 집안이 여유로운 것 같진 않아.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 우리 쪽에서 좀 더 도와주면 돼. 괜히 사소한 걱정보다 돈 크게 번 권리가 나을 걸. 아빠 친구들도 다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기만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딸이 기운을 잃고 산다는 걸 아빠는 본 적 없어. 역시 우리 아빠야. 아빠가 집도 준비해 주셨어. 연애할 때부터 시댁에서는 잘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와 처음 만날 때부터 높게 쳐주셨어. 그래서 겸손한 집안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 우리는 여유롭진 않아도 겸손한 집안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자식은 기운만 빠르고 착한 게 있을 뿐. 미안하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집은 돈을 잘 번 것도 많았고 보증도 틀려서 일이 많았어. 그게 아니었어도 도움이 됐을 텐데.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다들 감사하다단다. 우리는 식구들에게 큰 돈을 주었으니 잘 써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 소망이니 받아줘. 감사해. 잘 못해서 어머니. 저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위 문장이 너무 길어서 한꺼번에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어디 나가서 일이라도 해서 줬을 텐데 참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 저한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었으면 어디 가서 일이라도 해서 드렸을 텐데. 참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좋은 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저희들 열심히 잘 살 테니까 돈 문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 열심히 잘 살 테니 돈 문제는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여위 내용을 기반으로 전체 내용을 수록하면 한국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어릴 적이라도 있었으면 어디든 가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참,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열심히 잘 살 테니 돈 문제는 마음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 점 1,000만 원 하는 돈을 한번 들먹거리면 아마 누가 들으면 빼앗긴 줄 알았을 겁니다. 너희들은 결혼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놓았으니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무섭기만 하죠. 너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 죽기까지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다 내놨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 않고 지나치기도 힘들었는데 어딘가 아프다 싶어도 수술을 받을까봐 걱정되고 뭔가 일이 터질까봐 긴장하고 너는 젊어서 몰라. 나이 든 사람은 매일 병원 신세를 지는 게 일상이라고. 사람은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불안해하여서 눈을 뜨면 두려워진다면 어딘가 아파서 괜히 수술받고 비용을 떼도 될까 싶고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어서 참게 되고 그래? 그때 당신이 준 돈을 생각하니 나는 그 정도 나만 몰랐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돈을 받고 편히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돌려주게 되었어. 솔직히 돌려줄 때는 내심받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한 번 거절하는 신만 하더니 즉시 주머니에 넣어주더라고. 그 태도를 보니까 처음부터 받지 말 걸 생각했었겠다 싶어.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되어서 괜히 감사하다고 했던 것이 후회되네. 그래도 견딜만 하다. 시구가 지금 가니 결혼 후 대단 지원사인가 그렇습니다. 적 신속 나 때문 이 신정씨 안에 란사가 하나가 없이 나 고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로 이수면씨 인파웬 스킨 이 쉬었다 가지 않게 되며 남편이 이를 느낄까 때문 연합 여러분이 골랐었다 해요 하도는 것에 여러분이 기 때문 했습니다. 언패 리당 학식 이녀의 독의 발매가 크신 이솔. 러하다시 달마로 같이 너무 이리 시 들게 자 봐 좋아하시 알아 알고 움마던마 그는 달 이겨 너무 커라 돌아서지 이리겐 하물 거고 큰 무지 않다 가지고도 섬리네 돈 이 거리 집에 어디 있습지 갖는 게 반영이 야 정이다 같이 내 돈에 돈 내 눈물인 불다오고 있다고 우리로나 같게 무시하나테 그나안 뭐든입니까 어디 생인 작거나 내가 수아직 한다서 우리가 호적 발러갈로가 좋다고 아대어 사업을 위해 시사에 따와서 생생 않는데 아나 걸전에 위해 해도 아니 괜명 이 있는지 풀어줄리 좀 그래 그 이런 진행들 아부치 눈가가 안겐매 알면어 단 너무입니다가 그런 세마나수서 그르명 당신이 자주는 다나비가 무대 정말 그는 그자행 안 혼동 이라니권 바우 얼리만을 해두라도 작위에 2명 전방 대단 있습니다는 사냥행 업즉 하들 무배 괜장에 생각항에 근이해 신대의 당신이 다할 수수 것도 없는데 제 생각 때문에 과 아버지 배를 정말 많이 가기 어렵다. 그 태도를 보니까 처음부터 받지 말 걸 생각했었겠다 싶어. 결국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되어서 괜히 감사하다고 했던 것이 후회되네. 그래도 견딜만 하다. 남편이 이렇게 못난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력한다고 말해도 주눅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속상해집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남편이 더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염치라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나를 주면 둘, 셋을 바라고 어느 순간에는 당연시 되어서 마침내는 나도 모르게 피곤한 우물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푼 것도 많이 해주기만 하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새로운 옷이나 가방을 가져가는 날마다 피곤한 추궁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너 그때 가져온 그 가방 있잖니? 자주 드는 거니? 그거 나한테 안 어울리더라. 너무 낡아 보여? 하지 말고 비싼 거 가져와. 내가 훨씬 더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하지만 그 가방은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거라서요. 선물 핑계 좀 그만해. 준 사람이 감시라고 한다는데 B처럼 자기가 손에 넣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를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시댁에 가면서 괜히 아껴둔 옷이나 가방 안 들게 되더라도 여기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야기한 것을 놓친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름이 심해진다고 이야기한 건 몇 번이나 했잖아요. 늙어가는 걸 매일 보고 있는데 이럴 때 딸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살면서 성형을 추천해주는 친구 딸이 있는데 아빠 옆에서 서면 내가 할머니로 보여? 항상 엄마처럼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런 정보를 몰라서요. 돈을 이유로 한 성형은 이해가 안 돼요. 아, 어머니가 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 결정을 확실히 내리기 전에 상의해보고 싶어요.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데 왜 이럴까요?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에게는 노후가 걱정되는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성형외과에 가서 몇백씩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먼저 남편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발끈하며 이러는 겁니다. 무슨 상의를 하자고 나를 아들 앞에서 우습게 만들 생각이냐라고 말하시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친구가 수술 후 한숨 자고 나면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던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찌글찌글 사는 경우가 많다는데 아무래도 제가 오늘 확실한 대답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황당했던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너 돈이 많잖아. 아버지도 더 많으니 내 돈을 시원하게 해주면 돼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없이 말씀하셔야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손 벌리라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주신 집이 있으니 이러한 문제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딸 이야기면 좋겠어요. 아빠는 그냥 다 들어주는 뿐이다. 그런 말도 못해. 이런 결혼하면 더 뭔가 해줄 수 없는데 집까지 받고 그런 짓 절대 안 함.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에 우리 아빠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있는 집이 더 하다더니 참 인정도 없다. 어느 순간 어머니한테 친정 잘 사면 당연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의 싸움으로 커질 것 같았어요.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밝혀서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날 일을 자세히 말했는데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듣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당신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다 말하는데 아이야 당신은 엄마 말은 다 돈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때 1,000만 원 돌려준 거 왜 아무 일 없었어? 그것을 얼마나 썼다고 그러는 거야? 대체 오늘 아빠한테 손 벌리라 그 이야기까지 한다니까.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왜 당신은 돈만 귀하나 내 돈을 얼마나 쉽고 이것저것 쓸 수 있지. 이렇게 집이 좀 없어도 너무한 것 아닐까. 내가 그동안 그런 것으로 당신에게 부담 준 적이 있나. 뭐가 너무한 거야. 같은 여자끼리 서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왜 아들이 내게 말하면 나를 이해하겠느냐. 솔직히 장인 너무 일 잘하고 돈도 많은데 당신한테 좀 주고 싶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당신이 아빠 덕분에 산다는 얘기 좀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어째서 그러죠? 민감하게 말하자면 그럼 시키는 대로 아빠한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건 맞아요. 너 돈이 많잖아. 아버지도 더 많으니 내 돈을 시원하게 해주면 돼 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없이 말씀하셔야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손 벌리라 말이 이렇게 쉽게 나와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주신 집이 있으니 이러한 문제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딸 이야기면 좋겠어요. 누가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만약 나면 수술 말고 시술이라도 받아보기라도 해야 한다더라고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모시고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오겠다고. 아이 그런 것도 못해줘. 며느리가 사람이 돈 따지면서 잘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제가 못해주겠다는 건 아니잖아. 계산법이 다르다고. 당신 돈은 쓰면 안 되는 거고 내 돈은 어디 맡겨놓은 사람처럼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나마 중간에서 거절을 해준 거죠.
여태까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끝이 없었을 거예요. 계산법은 당신이 혼자만 다른 걸 같은데 뭘 논리로 그딴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아직도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 챙겨주는 게 손해인가요? 듣고 보니 진짜 기분이 더럽다. 그게 당신 장인어른 선물 챙겨갈 때는 자기 돈 내면서 선심 쓰듯 나랑 같이 안 척하더군요. 그런 거야. 내가 좋다니까 허락해주는 아빠 있어야지. 계산 안 하고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부터 더 해주어야 한다는 건지. 그만했어요. 이제 각자 부모님 수준에 맞게 챙기면 돼요. 엄마가 늙고 계시거든 당신은요. 이제부터 신경 쓰지 마 그럼 되지 하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앞으론 그렇게 해 이런 쓸데없는 싸움이 시어머니 문제로 너무 많아졌고 저도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지쳐갔습니다. 용돈 주는 것도 모자라서 병원비며 이젠 성형외 과까지 가겠다는 철없는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하는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면 몰라도 자식 용돈만 받아서 쓰는 분이 갈수록 너무 개념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 잘 키워놓고 바라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그게 왜 저한테만 해당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주로 생각하던 제가 시어머니에게 점점 연락도 뜸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자 급기야 아버지까지 이용하려 되더군요. 아유 허리야 너 친정아버지 회사에 내가 음식 좀 해서 갔다 왔다. 예 어머니가 그러실 필요 없는데 힘들게 왜 그러셨어요. 아유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따뜻한 밥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니. 갑자기 밥 먹으려다가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이래서 집안에는 살림하는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편하게 바깥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앞으론 그러지 마세요. 집에 와주시는 이모님 계시거든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랑 나랑 같니. 아이 우리 그동안 잘 챙겨주신 만큼 나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할 거 없다네. 아버지가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좋아하시더라. 너한테 말 안 해도 누가 가끔 이렇게 챙겨주는 게 필요했을 거야. 그래도 정말 그날은 혼자인 친정아버지를 생각해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챙겨주는 게 손해인가요? 듣고 보니 진짜 기분이 더럽다. 그게 당신 장인어른 선물 챙겨갈 때는 자기 돈 내면서 선심 쓰듯 나랑 같이 안 척하더군요. 그런 거야. 내가 좋다니까 허락해주는 아빠 있어야지. 계산 안 하고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무슨 이유로부터 더 해주어야 한다는 건지. 그만했어요. 이제 각자 부모님 수준에 맞게 챙기면 돼요. 엄마가 늙고 계시거든 당신은요. 스스로를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식구로서 배운 후에 화가 나서 마침내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는 내 요리를 맛보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상가 건물에서 식당을 하나 운영할 수 있게 내가 솜씨를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은 말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어머니의 말에 언성을 높여 이야기했어요.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건 심기가 모자라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건물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도하고 싶어 했던 건 어떤 것일까요?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불편합니다. 요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기도 싫어지네요. 아버지가 남이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 어차피 너와 내 아들한테 다 갈 건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지. 아무것도 모른 척내중이나 떨고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달라지겠니? 어머니는 이럴 때마다 돈으로만 저를 보고 있단 생각뿐이야. 내가 결혼시킨 건 돈 하나 때문이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봤지? 그렇게 했구나. 돈 하나로 결혼하라고 했던 게 있네? 알겠어. 아버지가 재산까지 침침히 계산하고 있는 시댁 인간들을 보니 대꾸조차 하기 싫어지더라고. 그날 그렇게 박차고 나온 건 달랐어. 나중에는 어머니 전화마저 피해야 했어? 돈으로만 보고 결혼 허락한 사람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또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서 자기 식구들을 도둑 취급한다고 하네. 기분 나 아파하는데 그 감정조차 이해 못 해줬어.
제가 없는 말을 지원해서 넘겨버린 게 아니고 말이야.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하던 중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그날부터 있었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몇 번 와서 이상하다 싶어서 받았는데 아빠가 쓰러졌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혼비백산한 상태로 병원에 뛰어갔어. 의식 없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 엄마를 떠나보낸 그날이 생생히 떠올랐어. 너무 어린 나이라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슬퍼서 감당하기 힘들었어. 한쪽 가슴에 묻어두었던 일들이 그제야 깨닫게 됐어. 그리고 전 의식 없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아빠 이름을 부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빠에게 돌아올까 봐 걱정도 했지만 아빠는 그저 숨을 쉬기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인 이별의 이야기를 아빠에게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외롭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어려웠죠. 아빠가 깨어나 부탁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에 틀어박혀 아빠를 돌봤어요. 그때 남편이 회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아빠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빠 몸을 보겠다며 갔다가 일찍 퇴근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빠를 탐내는 건 아니겠죠? 노이로제로 인해 혈압이 높아진 건가 모르게 속이 아팠어요. 아빠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 때문에 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까지 그러니 정말 억울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것인데 그 말로 더 화가 나더라고요. 회사에 아무도 없으면 직원들이 손을 대잖아요.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하나요? 정말 걱정돼 그래서 간절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왜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하루 이틀 사람들이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유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 솔직히 아버님 연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시 멀쩡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해결해야지. 우리 선에서 하는 게 낫지? 당신 아버님 사업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빠는 강한 분이야? 그리고 나 혼자 남겨두지 말아줄 사람이 아니야? 이미 돌아가신 분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식사만 들어왔을 뿐이야. 스스를 잘 들지 못했어. 알았어.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해.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아니면 돈을 못 찾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 나도 거기 가서 상황을 보고 올게.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 나가지 마라. 몇 번째 말인지. 토로합니다. 들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병원의 아버지 친구분으로 보이시는 존경스러운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그 어르신을 보자마자 얼마나 신하가 있었으면 그분이 오시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분은 누구지? 요만큼만 봤는데 아저씨,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아,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괜찮아요. 그렇게 자랑을 했던 딸을 이제야 보니 자랑할 만하군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어. 내가 장담하는데 곧 일어날 거야? 푹 차는 얼굴이지요. 그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돼. 아픈 놈 얼굴은 아니라고. 아저씨를 속 믿겠어. 비록 잠을 좀 방해했지만 밥 한 숟가락도 안 먹은 얼굴이네. 아저씨,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 뭐든지 말만 하면 돼. 그 순간 여기가 내 식구들의 독특한 동태를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친구분에게 부탁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뭔가 모르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저씨를 본 순간 거두절미하고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더니 아저씨는 아버지가 깨어날 거라며 장담하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해주셨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다녀오렴.
그런데 알아둬야 할 거 있네. 아버지가 사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런 일을 안 해놓는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너를 잘 키울 것을 맹세했어. 안 한 일이 없는 놈인데 내가 이렇게 방심할 리가 없다. 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해. 그러나 나도 괜히 불안해서 잠깐만 부탁하자. 곧장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달려갔다. 그때 불길한 예감이 정확했던 것 같았다. 시댁 앞에 있는 가구와 짐들을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가야, 넌 지금 병원에 혼자 두고 여기 오라 했잖아. 왜 놀랐어?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 나는 이따 저녁에 올라왔다던데. 누가 못 왔다면서 이럴 줄 몰라. 어머니와 당황한 나를 보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사태가 아무렇게든 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디로 이사 간 거야? 상황 좀 말해줄래? 어머니가 물었다. 엄마,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올라왔어. 이따 말할 거라고. 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내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볼 수 없는 문제야? 아빠가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성욱이가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지만 그때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멈출 때였다. 한 무슨 대비를 돌아가신 분께서도 그런 마음인 줄 알았지만 계속 진행해 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경고했지만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도 말이야. 그러던 중 신우가 앞으로 나서서 한 말에 정말 놀라웠어. 죽지 않았을 때 미리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서야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 무슨 짓을 했어? 제대로 말해봐. 아니, 정직하게 말해. 우리 사업이 잘 되었으면서도 우리만 잘 살았지? 우리 오빠에게 자리 하나를 약속했었어. 시원한 차 한 대를 선물로 주기로 했다며 그거 아닌가? 우리 엄마 집안을 해주겠다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하나 주었었잖아. 지금까지 온 건데 우리 가족도 조금 난양을 수도 있잖아. 무엇을 주셨든 함께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언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법이지. 지금 안 하론 사람에게 그딴 소리를 내뱉지 말고 마음 좋게 지내거나 돈 좀 써라. 나 이런 걸로 다 말리느라 지쳐. 우리 아버지 돈은 당연히 당신들 것이라 생각해 구걸하는 것 좀 봤잖아. 남이 얼마나 벌든 갖고 사든 당신들이 참여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뜬하게 돈 가로채려는 꼼수가 어딨는지. 지금 뭐라고 했어? 하급돼지가 얼마나 잘 대해주었냐면서. 자석 상황에서 극히 적당히 대응하자며요.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좋으니까 무슨 좋은 방법 나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저는 길길이 날뛰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 어떻게든 절 회유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자 진정하고 들어봐봐. 우리 간의 친정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을 좀 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단 돌아가시고 나면 저 건물도 넣어 있고 되니까 미리 정리할 건 깔끔하게 싹 하고 어차피 몇 년 안에 너희들 있게 되는 건데 빨리 왔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건물 받아서 혼자 가질 건 아니었잖아. 그래도 여에 산 시간이 얼만데 나네 건 좀 나눠야지. 언니가 이럴 때 통 크게 굴면 우리도 연니한테 더 잘하고 서로서로 좋죠. 그만하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여 엄마 없이 컸다고 내가 친딸하고 똑같이 잘해줬는데. 그럼 나도 이 정도 지분은 가진 거 아니니? 오늘 보니까 우리 아빠 얼른 죽길 기다린 사람 같네요. 여태 어떻게 잠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의 돈 뺏어오고 싶어서 환장을 한 사람들이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아직 의사만 없지 살아 계신다고요? 내 돈 갖다 쓴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우리 아빠 돈을 탐내요? 이거 다 같이 기분 좋게 나눠 가져도 많다니까? 언니 욕심 좀 적당히네. 우린 정했다.
1층은 장남, 2층은 우리 딸이 쓸 거다. 난 너네한테 10원도 못 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더덕줄 이유가 없고, 맞아, 너희 말대로 지분 같은 소리 못하게 내가 당장이라도 이혼할 테니까, 그런 소리 집어치워 듣기 싫으니까 이 이혼을 하겠다고 건방지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차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급히 서둘러야 했고, 금방 절정을 찾아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의 친구분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 어떻게 여기에 오셨죠? 이 사람들 맞나요? 사장님 서류도 있고 막무가내로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맞죠? 간만에 힘 좀 써보려고 하던데 말로는 안 될 것들이 걸렸어. 내 친구가 어떻게 그 돈을 너희 같은 것들한테 넘겨줄 줄 알았어. 건물 하나 받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나? 어디 멍청한 놈들이 법도 모르고 이리 돈을 날려? 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 나 갈래. 어머, 이 깡패 같은 놈은 누구야? 잡지 마. 너 누구냐고? 나 친구 되는 놈이다. 왕년의 형사 출신이다. 엉망이 된 상황이 겨우 일단락될 수 있었던 순간은 일단 경찰차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경찰분들은 아버지의 친구를 알아냈는데 상황을 듣고 시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죠?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부탁을 하더라고. 어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너를 먼저 찾아와 달라고 했어? 정말이에요. 정말 아버지 깨어났어요. 내 마음은 확실한 거야? 아저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저 푹 자는 얼굴이 신기했어요. 정말 별일이 있네요. 아빠가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직한 지 오래됐어도 아주 고마워하고 싶어해. 다 같이 속이 복잡해서 나한테 맡겨. 그리고 빨리 아버지에게 가봐. 전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뛰어가 눈을 떴을 때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 한참을 아빠 품에 안겨서 울다가 처음 들은 소식은 이혼 이야기였어. 남편놈은 제 말을 듣자마자 처음에는 흘려들은 것 같았는데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를 신고한 걸 알고 나서는 전화로 난리도 아니었어. 또 제가 자기 식구들에게 이상한 누명을 씌우고 예민하게 구는 여자로 몰아가려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자 않았어.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깨어난 소식을 듣고 아쉬운 탄식을 들으니 인간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희 식구들과 너까지 문서를 훔쳐서 아빠의 건물을 가져가려는 그 짓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할 거야. 셋이 옥살리 해나가며 재민하게 살아야겠어. 뭐라고? 아무리 해도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당신 잘못했어. 내가 설마 아버님 건물을 먹을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그런 생각은 없어. 거기 직원들을 못 믿어서 손 쓴 것뿐이야. 절대 그런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믿어줘. 지금 우리가 믿고 말고 할 사이니까. 다 증명하면 되지. 이제부터 너하고는 법으로 싸울 거야. 인간 같은 너와는 말 안 할 거야. 회복 기간을 거쳐 경찰서로 걸어 들어간 아빠를 본 남편놈은 저한테 빌어도 통하지 않고 아빠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빠는 용서하지 않고 밀어냈어. 버림받았다고요. 내가 도끼를 꺼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놈이야? 자네도 아실 테지. 다른 것은 용서해도 세상에 우리 딸에게 상처 주는 놈은 용서할 수 없어. 이제부터 자네 가족도 자네 인생도 어떻게 망가지는지 볼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에서 피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와 친구들은 합세하여 변호사 3명을 고용,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왔어. 모든 상황이 시댁 식구들에게 불리하게 돼버렸고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아무도 빠져나갈 길이 없이 난봉난봉해서 고립되었기에 말이야. 그리고 긴 싸움 끝에 멋대로 문서를 들고 나온 남편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사히 이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던 사람들은 조용히 있었으면 한 끼라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과욕에 눈이 멀어 온전히 망쳐버렸어요. 요즘 아버지와 다시 지내고 있지만 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잘 챙기면서 콕 박혀 살고 있어. 아버지가 내 곁을 지켜준 시간에 비하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버지를 챙겨드려야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께 잘 해주겠다는 약속을 남기며 제 이야기는 이만 마쳐야겠습니다.